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정말 주식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치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율이 오늘 1,4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플레이션도 수출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빅7에 전 세계가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 한 주였고, 장외주식도 이와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KOTC, 이 장외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가 연중 최고인 시총 46조에서 현재 18조로 내려앉았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블랙홀이 아니라 정말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고 있는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솔직히 두렵고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답답하다는 표현이 낫겠습니다. 왜? 장외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격탄을 피하고 있지만 현재 올해 22개사가 상장을 철회하거나 상장을 보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가 상장 자체를 철회하는 일이 속속 일어나면서 비상장 주식, 장외주식 시장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적인 경제 정책들이 쏙쏙 발표되면서 신흥국들, 저희같이 대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타격을 심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연착륙 가능성이 안 보이고 있다는 말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치를 낮추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올려잡으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더 이상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안 내비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의 금리차가 0.5에서 1% 정도면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 금리차가 이 정도 벌어지면 우리도 연말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우리 경제 요소들은 과거보다 나빠져 안정성보다는 좀 더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미국의 소비도나 부채 증가 등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과 비슷해지면서 연말 정도에 가야 정점을 찍고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해서 상승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참고 참아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값을 낮춘 K뱅크가 드디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K뱅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적 관점 접근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방송을 보시면 K뱅크 전보다 예측했던 인터넷뱅킹의 선두업체 카카오뱅크를 지속적으로 매수하지 말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예대 마진의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력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유증과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뱅킹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개인 간의 대출로서 한계점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카카오뱅크는 25,000원이 붕괴됐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뱅킹은 아직은 미완성인 뱅크입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수차 강조하였고, 장외에서 카카오뱅크를 사지 말라고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인터넷뱅킹 K뱅크는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하고 더 밀렸습니다. 만원대 초반대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서 거의 50%가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위험하게 흐르고 있다. 특히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회사가 아니라 실적이 점점 불투명해지는 회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플랫폼 시장이 적자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힘들 때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말 시장이 어렵다는 바이오 주식에서 공모주 대박 주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RP바이오입니다. RP바이오가 수요 예측에서 투자 수요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죠. 또한 일반 청약 경쟁률이 1518대 1로서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침체된 바이오 IPO 시장에 등대같이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RP바이오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RP바이오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의약품과 오메가3나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곁을 둘러싸고 있는 연질 캡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50% 이상이 RP바이오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중개율은 14%에 달했고 지난해 매출액은 1150억, 영업이익이 59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17.4%와 41.4%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바이오 주식은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IPO 슈퍼워크가 시작됐죠. 20일부터 말일까지 거의 5개 종목들이 가는데 그중에서 재수생인 사페론도 끼어 있습니다. 한 번의 재수를 거치고 또다시 도전한 바이오 주식이죠. 이 바이오 주식의 흥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P바이오의 대를 이어서 사페론마저 흥행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바이오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K뱅크회의를 보면서 1년 전에 카카오뱅크의 매도 리포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당시 투자예금 매도와 목표주가 24,000원을 제시했던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반응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BNK 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리포트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FN가이드에서는 해당 리포트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로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포트가 맞았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 시점에 이 BNK 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매도 리포트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본인도 판단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들어서 그 BNK 카카오뱅크 매도 리포트는 재평가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당시에 장외 주식에 있는 카카오뱅크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시총을 보고 어이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도 그 당시에 카카오뱅크의 시총을 보고 어이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장은 앞서 말한 대로 늘 정직합니다.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장외주식 시장, 그 시장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카카오뱅크의 사태를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다양하게 접근해서 수렴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리포트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뿐입니다. 모든 결과물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다시금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